네, 우리 뉴욕시 JK님 모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JK님의 뭐 건축, 라과디아 아니야. 라과달로. 어디 가고 싶으세요? 떠나고 싶다. 캔쿤 가시면. 그래서 일하시는 것들, 뭐 뉴욕의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JK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혹시 이렇게 특별히 굉장히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는 골프를 되게 좀 많이 치고요. 네. 그다음에 테니스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포커 좋아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독서 좋아합니다. 오. 네. 골프 많이 치시는군요. 네, 일주일에 뭐 매주 주말마다 한 번씩 치고 있어요. 네. 그걸 사모님이 가게 해주세요? 하긴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그죠? 뭐 가게 해준다기보다 뭐 제발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골프는 원래 언제부터 치셨어요? 저는 이제 유학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지금 현재 와이프가 이제 여자친구이던 시절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골프를 정말 좋아하세요. 난 순간 골프장 하신다는 줄 알고.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 여기 이유가 별로. 근데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뭐 매번 골프 틀어놓으시는데 그때는 저게 무슨 뭐 운동이야, 이렇게 그냥 보고 그랬는데 유학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연습장을 끊어놨다고 배우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견지명이 있으셨네. 네, 그래서 이제 유학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딱 등록을 해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갔죠.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 한 3주 배웠나? 그러니까 이제 L2L이라고 아세요? L2L 뭐죠? 그러니까 이제 스윙을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백스윙에서 이제 약간 4분의 3 정도 하고 피니시를 4분의 3 정도 하는 걸 이제 L자 모양으로 그거를 L2L이라고. 네, L2L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피니시가 없어요. 딱 거기까지만 배우고 와서 그러니까 한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피니시를 못해요. 그 피니시까지 배우셨으면은 뭐 그러면 지금 뭐 PGA를 뭐 한동훈이랑 한 판 뜨셔야죠. 그러면 300야드씩 날리고 뭐 그래요. 한동훈은 가볍게 꺾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으신 그 어머니 아버님이 진짜. 네, 너무 고맙죠. 그래서 미국 가면 할 거 없다 이거 배워가라. 네, 그래서 덕분에 잘 즐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래가지고 미국 와서 이제 결혼하고 장인 장모님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 오셨는데 LA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를 부르신 거예요. 같이 여행하고 놀자고. 근데 이제 그 외가 쪽 식구들이 다 같이 오셨는데 골프장에서 이제 처음 뵌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완전 초보 시절이고. 근데 이제 L2L까지 배우고. 네, L2L까지 배우고 이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막 이제 남해올 가서 치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처갓댁 식구들이 한 대여섯 명이 골프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티샷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떨려요 정말. 이거 PJ보다 힘들다 진짜. 그때 헛스윙을 했습니다. 골프 스윙은 진짜. 근데 그때부터 장인어르신 표정이 약간 좀 자기 이제 친척분들한테 연이 안 쓰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집안은 이렇게 뭐 술을 뭐 이렇게 먹인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 집은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능력을 아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때. 가족 스포츠셨군요. 헛스윙. 정말 그 와이프분도 좋아하세요? 와이프는 처음에 같이 이제 처음엔 쳤는데 그 와이프가 바람 알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을 많이 쐬면 막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군요. 알러지 같은 게 올라와서 이제 그래서 야외 활동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같이 배웠으니까 이제 같이 치는데 이제 그럼 두 분 다 일자밖에 못 하세요? 와이프는 저보다는 스윙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전반에 이제 나인홀을 돌면은 치다 보니 이제 저도 초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잘 케어를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좀 점점 안 좋아져요. 이렇게 9번 홀까지 가다 보면. 그게 딱 나인홀이죠. 네, 그러면 이제
후반에 10번부터 한 16번까지는 서로 이렇게 약간 하면서 이렇게 화해하고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런 분위기가 됐다가 18홀에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다시 좋아져서 네. 집에 가는 그걸 몇 번 하다가 그냥 혼자 치는 게 낫겠다. 뭐 바람 알러지도 있으시고 뭐 그래서 네. 바람 알러지는 또 처음 들어보는. 바람 많이 쐬면 이렇게 좀 피부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골프 잘 이렇게 재밌게 칠 수 있는 썸 만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죠. 네. 네. 그게 잘 맞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카톡 동호회 같은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골프가 참 재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가 이게 되게 정말 럭셔리 스포츠예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 시간을 4시간 그럼 왔다 갔다 하면 한 6시간 정도 쓰잖아요. 더 들죠. 더 들죠, 네. 사실은. 그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골프 치는 사이에 이메일 같은 거 확인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이메일 딱 보는 순간 혹시나 안 좋은 소식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쁘지 않은 이메일을 받거나 이제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안 맞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이게 정말 멘탈 스포츠인 게 네, 맞아요. 스트레스를 딱 받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안 보여. 저 헛스윙이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사생활 얘기하지 말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가 장인 장모님이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네. 그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칠 때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화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거의 안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딱 확인했는데 이제 와이프한테서 미스콜이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골프 치다가 뭐 별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미스콜을 보는 순간 바로 다음으로 더블을 합니다. 그냥 미스콜만 봤는데 그냥 더블을 해요. 뭐 맞아, 아무 맞아. 이유도 없이. 진짜. 그래서 확실히 멘탈 스포츠는 정말 그래요. 신기하게. 전화 안 받으면 뭐 집에 가면 때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유 전혀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그 넘버만 봐도 맞아. 이게 뭔가 전화를 받기까지는 안 하지만 이메일을 보거나 뭔가 텍스트를 딱 보는 순간 약간 동공이 이렇게 한번 확 이게 흔들리면서 동시에 약간 정신력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쭉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신기해. 그리고 저는 50경까지 와가지고 지금 골프 안 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골프는 진짜로 진짜 트루 럭셔리 스포츠예요, 진짜 저한테는. 그러면 막 겨울에도 하세요? 네, 겨울에도 나가고 뭐 여름에도 나가고 비와도 나가고 뭐 계속 나가죠.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는 건지 집착인지 가끔은 좀 헷갈리는데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최고로 잘 친 장타가 장타요? 예, 장타 치시나요? 거리가 그렇게 뭐 짧은 편은 아닌데 근데 뭐 예.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긴 하죠. 뭐 확실한 거는 한동훈보다는 잘 쳐요. 한동훈보다는 멀리 치는데 근데 그 거리가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네. 뭐 뒷바람이 불거나 그렇죠. 뭐 내리막이거나 이런 막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최고 기록. 최고 기록이요? 최고 기록은 그러니까 뒷바람 불어도 네네네네 뒷바람 불어도 300야드 넘습니다. 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엄청 장타죠. 그러니까 전에는 한 270야드 정도 평균 쳤는데 L2 L2L로 270야드 와 대박. 이야 근데 피니시까지 배우셨으면 그러니까 박세리 뺨 때리셨군요. 아니 굳이 남자가 여자를 근데 자꾸 내가 한동훈 같아 느낌. 뭐 기타도 좀 치세요? 기타도 좀 쳐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점점 글로 가네. 근데 새우깡 좀 드릴까요? 매운 거랑 섞어서 주십시오. 근데 청취자분들은 지금 안 보이셔서 모르겠지만 얼굴은 김호준 닮으셨어요. 김호준보다 조금 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골프 할 때 언제 골프 치러 가실 때가 제일 행복한가요? 제일 행복한 거요? 네네네. 제일 행복한 거는 가족들하고 있을 때. 아니 골프. 그런 사모님 듣고 계시죠? 미스드 콜 있었나 봐. 아니 골프에 한해서요. 어떤 제일 좋아하는 모멘트나 어떤.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사랑도 그렇고 네. 진짜 뭘 좋아하거나 뭐 사랑하거나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 잘 못하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사람들이 와이프 어떤 점이 좋냐 그러면 잘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좋아하는 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설명하기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아, 골프는 사랑이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샷이든 뭐든 퍼팅이든 근데 연습을 막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연습한 게 제가 되게 긴장되고 뭐 힘들거나 어떤 크리티컬한 모먼트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했던 연습량으로 그걸 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정말 뭐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죠. 그럴 때 기분 진짜 좋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여기서 어떻게 쳐야 되고 바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걸 다 분석한 다음에 제가 그걸 이제 엑시큐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아니 프로도 아니고 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수만 번 연습했던 그거 중에 그 한 번에 그 제가 정확한 그게 나왔을 때 그러면 진짜 아드레날린이 넘치고 그다음에 저는 혼자 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약간 그 초봄이나 뭐 초가을 정도 때 이렇게 막 바람 살살 불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막 바람 막 소리가 나요. 이제 그 나무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혼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딱 공 맞는 소리하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하고 바람 소리 듣고 이렇게 걷고 있으면 이제 카트를 타는 게 아니라 이제 걸어 다니니까 그러면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 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입으로 바람 불 때 가시는 거 아니에요? 뒷바람. 아니 뒷바람. 와이프분 못 오시게. 아우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쉬어. 그리고 아니 저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근데 저희 와이프랑 저희 집 아이들은 전부 집순이 집돌이에요.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눈빛이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야외 활동을 좋아하니까 자꾸 나가자 그러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있겠다고 하면 이제 저는 남는 시간에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믿으시질 않겠지만. 근데 저는 되게 알겠는 게 제가 요즘에 많이 걷잖아요. 걸으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 진짜 그 바람이 너무 좋거든요. 맞아. 가을의 골프장은 정말 진짜 예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가족들이랑 같이 나갔는데 승질 나가지고. 맞아. 가을날에 골프장 되게 좋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되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게 저 첫째 임신했을 때 우리 그 시어머니랑 같이 골프장 갔는데 너무 좋네요. 임신 그런가? 순산 기원 많이 걸어라. 그랬는데 그날 비가 막판에 약간 부슬부슬 내리면서 안개가 쫙 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근데 둘이 우리 시어머니가 골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걸 끝까지 치고 왔던 그 기억이 되게 좀 약간 동양화 같이 느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그 시어머니에 대한 몇 가지 안 되는 좋은 기억 중에 하나. 시어머니가 안 드시죠? 몇 가지가 어딥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골프는 되게 스포츠라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면서도 저 이제 테니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어떤 건강한 땀이 나본 적은 없거든요. 골프 치면서 이제 식은 땀은 나는데 그래서 스포츠라고 보기 좀 애매한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매번 다른 골프장을 가면 다른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죠. 테니스는 코트가 항상 일정한, 물론 뭐 이제 클레이 코트도 있고 뭐 하드 코트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인공 자연이긴 한데 뭐 비판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 자연 풍광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4-5시간 동안 오롯이 그 자연과 싸우고 막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게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하기 적합한 운동이기도 하죠. 많이 싸니까. 맞아. 시간만 좀 많으면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했으면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막 남해 홀 가고 막 이러던 시절이니까. 그러기도 하고 초가댁이랑 같이 매번 모든 스윙을 평가받고 막. 아니, 평가는 안 하시는데
그 뭐 바람이고 자시고 느끼지도 못하지. 땀 삐지르면. 식은 땀만 계속 흘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행동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릿느릿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서두르는 편이 아니고, 근데 이제 처가댁은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시는 스타일인데, 사생활 얘기하지 말랬는데. 근데 한참 동안 이제 골프 치는 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언젠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서방 그러면서 조금만 빨리 치면 어떻겠나. 그거를 거의 한 몇 년이 지나신 다음에 정말 얼마나 가슴속에 담아두셨겠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제가 그때 느꼈죠. 내가 정말 느린가 보다. 그 당구 칠 때도 주변 사람들 공황장애 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요? 칠 듯 안 칠 듯. 칠 듯 안 칠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길 보고 또 이러고 막. 골프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잴 것 다 재고 막 뭐 하고 막 한 다음에 이거 아니야 이러고 또 막. 맞아. 나이 들면은 남편이랑 같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른 커플들하고도 쳐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그렇고 도깨 씨랑 둘이 나가서 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그죠. 네. 얼마나 잘해줘. 뭐. 공 다 찾아오고 주워오고 뭐. 야 됐다 그냥 여기서 쳐라. 이렇게 하고. 저는 로망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가족이, 그러니까 제 아들이 둘인데, 네네. 네, 와이프까지 해서 네 명이서 이제 포썸으로, 그러니까 네 명이서 딱 썸 짜서 나가서 이제 아들들하고 돈 내기 하고 이런 게 제 로망이에요. 돈 내기가 로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망을 아들 돈 따먹고 로망을 지금 포커를 통해서 실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포커는 이렇게 뭐 돈을 따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포커는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포커는 원래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가끔씩 치고 뭐 이제 그냥 다른 분들처럼 가끔 친구들하고 술자리 뭐 누구 집에서 놀거나 하면 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어느 날 크루즈를 갔어요. 네. 근데 크루즈를 이제 7일짜리를 탔는데 이제 안에 갔더니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카지노를 안 해요. 도박을 안 하는데 이제 포커는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 이제 포커 테이블이 포커도 도박이다. 뭐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슬롯 머신이나 뭐 블랙잭 이런 건 전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포커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봤더니 이게 무슨 뭐 참가를 하면은 10명이서 포커를 쳐서 1등을 뽑는데 뭐 이렇게 참가할 수가 있다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5불 내고 참가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150불인 거예요, 참가비가. 근데 뭐 좀 세잖아요. 근데 이제 크루즈가 옛날에는 그 안에서 전화가 안 돼요. 멕시코는 바다 중간에 나가니까 전화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되니까 막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전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계를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되게 아주 초보처럼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초보처럼 플레이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왜냐면 전자식이니까 바닥에 제 카드가 쫙 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엄청 안 좋은 패인데 돈을 엄청 많이 건 거죠. 사람들이 얘 봐라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플레이를 하면 다 받아요. 그래서 그 10명이서 하는 플레이에서 어떻게 하다가 2명까지 남았다가 1등을 해서 이제 1,500불인가 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금을 받고, 그리고 상금을 받으면 그 프로들처럼 이렇게 수표 큰 거 있죠. 그거 기부할 때 쓰는 거 보통. 네, 그거 들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이제 크루즈 둘째 날인가 그랬으니까 둘째 날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고 이제 크루즈는 타면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액티비티를 하잖아요. 그럼 같은 크루즈에 타고 있던 이제 그 포커를 쳤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저랑 같이 쳤던 구경했던 사람들. 지나가다가 수영하고 있으면 와서 헤이 포커 챔피언 딱. 근데 그게 뭐 은근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치. 뭐 된 거 같고. 마치 비즈니스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날도 포커를 치러 갔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괜찮냐 갔는데 그 다음부터 제 전날 챔피언이다. 이제 타이틀 방어전이 이제 리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블러프로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돈을 많이 땄어요, 진짜. 진짜요? 네.
그래서 뭐 말해도 돼 액수를? 네. 그래서 7일 동안 3,000불이 넘게 땄어요. 돈을. 그 상금 빼고도.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물 쓰듯이 썼죠. 와이프한테 뭐 사고 싶은 거 없냐.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나 이거 재능 있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패가 당신의 길을 나 이러다가 이제 포커 챔피언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헛된 꿈을 품고 그 당시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저희 필라델피아에 갑자기 카지노가 4군데가 도시 근처에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도시가 돈이 없으니까 도시가 망할 징조 중에 하나가 카지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4군데가 생겼는데 집에서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트라이 해봐.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가서 플레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플레이어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돈 버는 게 정말 그 어떤 체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뭘 해서 뭐 몇천 불을 번다 뭐 한 달에 그러면은 그 관계들이 되게 과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주식 트레이더를 하는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네.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리고 커리어가 짧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받지 않는 직업 중에는 생각보다 편한 직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아주 시스테메릭하게 잘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포커를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계산을 했어요. 이제 한 달에 제가 뭐 몇 번 플레이를 하고 가서 수익률이 얼마가 되고 그러려면 제가 자본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막 계산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3번씩 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투입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뭐 20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일인 거죠. 근데 그걸로 제가 수익을 벌어오는 게 한 일주일에 20시간씩 하는데 한 달에 2,0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죠. 그러면은 그 시간이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해서 벌고 있는 수입보다 더 벌거나 맞추려면 나의 능력을 키우거나 나의 자본금을 늘려서 더 이렇게 큰 베팅을 하는 그런 포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벌고 뭐 이런 구조가 정확하게 이렇게 스트레스하고 능력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제 뭐 건축도 저희가 뭐 돈을 벌고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다른 직업들을 다 갖고 있는데 서로 비교를 하고 하다 보면 진짜 이 직업은 이 정도의 그런 수입이 있는데 그 정도에 맞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물론 저희도 건축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견디고 하는데 근데 그게 생각 외로 이렇게 막 다 시스템들이 잡혀 있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깨고 이건 제 직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처음에 이제 달라스에 있다가 뉴욕에 왔잖아요. 근데 그 달라스에 있다 뉴욕에 올 때 그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은 월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하고 그거에 대한 리워드하고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항상 리워드가 더 적거나 한 번은 맞춰지거나 한 번은 좀 약간 높거나. 근데 제가 이제 뉴욕으로 올 때 원래는 이제 달라스에 있다가 뉴욕으로 온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뉴욕으로 오겠다는 사람들한테 제시한 이제 그 샐러리가 있는데 뉴욕의 생활비를 감당할 샐러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딜을 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금액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이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프레셔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프레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걸 강조하지? 근데 달라스에서 같은 직급에 같은 일을 하던 사람보다 일로 오면서 더 붙여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이제 샐러리를 올릴 때가 됐다고 생각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제가 여태까지 해놓은 걸로 이제 다시 딜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 건데
이제 많이 좀 받게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 당시에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한테 저도 모르게 저 자신한테 되게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을 잘해야 된다. 내가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그래서 그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들하고 그 받는 돈, 뭐 벌 수 있는 돈 그것들이 막 이렇게 정말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포커를 할 때. 너무 큰 레슨을 받으셨는데요? 그렇죠. 예, 뭐 다행히 뭐 도박 중독자는 안 되고. 아니, 되게 양심적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노력을 적게 하고 꿀꺽하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죠. 아,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제 뭐 회사 생활들을 다 하시고 저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자기 능력보다 남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싶고 막 다 그렇잖아요. 근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게 좀 결국 그 자리에 가도 견디지를 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회사 생활을 한 10몇 년 하고 이 회사에서 10몇 년 하고 다른 데서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야망 넘치고 되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준비가 안 된 채로 이제 그 자리에 갔을 때 되게 힘들어하거나 이제 좀 잘못되거나 그런 걸 많이 봐서. 근데 아까 그 일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건축가들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정말 실현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괜히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왜냐 나는 나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내가 최고다. 약간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데 그게 이런 스트레스를 이 돈을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잘해내야지 하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또 하나의 자기 정신적인 컴pen세이션 같은 게 아닐까요? 정신적인 컴pen세이션?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I'm worthy?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은 강요하지 마. 나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 진짜 이거를 해내야 돼. 이걸 go through 해야 돼 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지만은 이걸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해요. 정말로. 네. 그거 스트레스를 매니지하지 못하면은 그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좀 스트레스 얘기랑 좀 이렇게 연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나 이제 처음에 뭐 유학 올 때나 그때까지만 해도 막 엄청 자신감 넘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막 보면은 지금쯤은 아니구나. 10년 전쯤에 막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라서 모셨는데. 나 갑자기 한동훈이 생각나. 한동훈 저격수야. 아, 너무 싫어요, 제가. 요즘에 약간 귀여운 면도 있는데.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목표에 이르지 않으면. 근데 세상에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사람은 거의 뭐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도 되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자기 자아 실현과 이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이제 그거를 어렸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그 어느 순간 이제 좀 그렇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사실 뭐 인정하는 것보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회사에서도 가끔 보면은 나이 많으신데 막 70세 정도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묵묵하게 혼자 자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이해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은 더 성장하려고 안 하지? 왜 더 뭐 이렇게 높은 데로 안 가려고 하지? 처음에는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안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뭐 다른 무슨 자기 라이프의 어떤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부분은 희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걸 택한 거구나. 자기가 그 밸런스를 자기 나름대로. 왜냐면 저도 2년 동안 저기 뉴욕에 혼자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살면서 뭐 했던 행동 중에 제일 후회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하고 2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제가 그 미싱한 그 2년이 저한테는 너무 크거든요. 근데 뭐 그건 뭐 제가 나름대로 결정을 한 거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라이프에서 자기 밸런스를 찾으면서 다 살아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구나. 그래서 내가 되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이제 좀 살면서 배웠죠 그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막 철이 없어가지고 왜 저러지? 막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다 그런 거더라고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사는 거죠. 네. 그죠. 저 되게 공감이 가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진짜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아, 우리 띨땅님께서. 네. 우리 띨땅. 근데 뭐 띨땅님이셨거든요. 근데 왜 띨땅님이세요? 예? 아니 그냥 실장님. 아, 실장. 옛날에. 아 저도 혀가 짧아요. 도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금방 JK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본인의 그러니까는 나를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더 올라가고 더 할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스트레스가 없는 프로젝트는 없지만 이게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이제 JK님과 다른 거는 실제로 지어져야 되는 프로젝트니까 네. 저는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제 JK님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 로컬 아키텍트들을 만나고 딱 그런데 저는 저 밑바닥에 스터드 세우는 애들까지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처음에 이렇게 현장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애들이랑 영어도 정말 영어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애들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현장을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내가 이러려고 건축한 거 아닌데 뭐 이런 괜히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오만한 생각을 오만한 생각이 있었죠. 붙여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받는 프로젝트는 제가 받는 스트레스의 구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프로젝트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요. 네, 사람한테서 오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인데, 제가 여태껏 많이 뉴욕에서 지어진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보는 게 처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전에 영어도 못하는 아미고들, 이거 스터드 치고 바닥에 초크하고 막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뿐만 아니고 다 만나봤는데 이렇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줘본 사람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자괴감이 내가 이러려고 내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무실에서 그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도 하나 뽑고요. 진짜요? 네, 뒤에 목 디스크.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말. 그 스트레스가 톨러런스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 사람이긴 한데 저도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걸 찾잖아요. 그래서 축구도 보러 댕기고 오디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스러 댕기고 이런 것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밸런스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굉장한 자괴감을 내 이고가 저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그게 약간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한 직장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하면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었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그게 정말 편했구나. 그냥 내가 이런 애랑 만나면 정말로 들이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가 짧구나. 내가 한계가 거기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그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올라가서 지금 프로젝트 못 갖고 오는 이 프린시펄 이 새끼들 다 잘라버리고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무서워. 찔려라. 이 새끼들 오버헤드 겁나 높은 새끼들이 이거 은퇴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이에 계신 분들은 은퇴를 하시거나 벌써 이제 제 보스였던 분들이죠. 네. 은퇴를 하시고 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정말 싫고 짜증나고 마이크로 매니지 이러면서 머리 쥐어뜯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내가 저기 치고 올라갈 군형이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코너로 모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냥 저는 계속 편하게 그냥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자극을 받는 기간.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지금 벌을 쑤셔놨어요. 제가 벌을 쑤셔놔가지고
저희 회사는 파트너 중에 한 명이 변호사거든요.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변호사가 마스터 컨트랙을 지금 들춰보고 있는 상황까지 제가 진짜요? 그 프로젝트를 벌집을 쑤셔놨거든요. 근데 뭐 내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겪으면서 그냥 내가 나름의 밸런스를 찾았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이 그냥 내가 게으르고 내가 편하니까 그랬던 거구나. 사실은 내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이죠. 뭐. 영어 탓을 하기에는 욕을 너무 잘해요. 근데 말씀 영어 들어보니까 탓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말 욕을 쌀벌하게 하거든요. 들어보니까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무실에도 보면은 나보다도 한참 연배가 많고 막 그러는데 이제 자기 일만 꾸준히 그냥 말없이 그냥 딱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젊었을 땐 했죠. 막 뒤에서 막 비웃기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제가 이제 컴포터블한 이 위치에 딱 가니까는 그게 삶이지. 네, 그 진짜 오만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그게 삶이지. 근데 요즘 다시 또 오만해지는 건가? 그런 좀 이렇게 근데 젊을 때 그랬던 거랑은 약간 좀 이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방법은 다른. 아니야, 오만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가끔씩 이제 도케 씨를 오랫동안 알아오면서 가끔씩 한 20년에 한 번씩 오는 자극이 있어요. 지금 그때예요. 딱 그 타이밍이에요. 이걸 잘 이용해야 돼요. 거의 반민특위 이후에 처음 오는 게 다 뜯어고쳐? 다 뜯어고쳐? 굉장히 편하게 20년이 지났다가 이제 뭔가 딱 이게 특이점이 딱 온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니까 딱 10년 전쯤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일했나? 4년 정도? 달라스에 있을 때. 네. 근데 제가 그때 라이프가 되게 좋았어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퇴근하면 뭐 집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가서 그쵸. 텍사스는 좀 연습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러니까 제 라이프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워라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리만 사태가 났을 때 많은 이제 건축하던 동료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뭐 해가지고 버티고 해서 남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턴가 저는 회사에서 항상 뭐 꾸준히 그냥 제 할 일 하고 집에 가서 너무 워라밸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턴가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뭐 제가 불편하고 불만이 있을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을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뭔가 기분이 안 좋지? 뭔가 이렇게 뭐 만족이 안 되지?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제 그 친구들 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제 처음에 되게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직장을 잘리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제 자기 커리어나 뭐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계속 버티고 성장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자기 생활도 올리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뭔가 싸워 나가면서 자기 이제 커리어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회사에서 이제 제 연차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연차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되게 좀 연차답지 않은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워라밸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5시 반에 퇴근해. 뭐 내 친구들은 야근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뭐 애들하고 너무 즐거워. 근데 어느 순간 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걸 계속 고민하다가,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만약에 성장하고 싶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라이프의 그런 스타일의 밸런스를 깨야 되거든요. 그죠. 그냥 세상이란 게 이렇게 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뭔가 뭘 투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오지. 그냥 포커에서 딱 배우셨네요. 여기서 또 포커 얘기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좀 이제 회사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판돈을 키워야겠다. 그치, 그건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하고 잘 못 놀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와이프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언제 놀아달래?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파트너신 사장님한테 이제 할 말이 있다고 사무실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나는 이제 더 많은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2, 3년간은 되게 막 야근도 엄청 많이 하고 그냥 엄청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회사에서 약간 좀, 그전에는 이제 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스케치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스케치라는 게 처음 안 해보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스케치를 하라고 했던 게 아닌데, 사장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장님 스케치를 다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한 3일 밤을 새면서 그 스케치를 따라서 그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 옵션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고, 괜찮다고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고, 근데 다행히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택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회사에서 리딩 디자인을 하는 롤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 사실. 내가 이제 원하는 트랙을 타고 이제 회사에서 발전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애들은 막 방치돼 있고. 그러니까 방치돼 있다는 게 막 너무 몰라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족들하고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한동안 이제 컴페티션을 되게 혼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하는 컴페티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잠실 운동장 컴페티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뭐 인바이트가 돼가지고 막 되게 좀 크게 컴페티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한 3달 정도를 매일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와. 한국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고 그래가지고 밤마다 미팅하고 그래서 이제 출장 중에 한국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무슨 영화를 봤어요. 무슨 위대한 쇼인가? 쇼맨인가? 예. 네, 되게 뭐 이렇게 그냥 티피컬한 약간 뭐 이렇게 감동을 주는 뭐 이렇게 그런 영화인데 휴잭맨 나오는 그걸 보다가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운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걔가 이렇게 뭐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막 가족을 떠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보다가 저도 모르게 뭐 저렇게 잘 울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비행기에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왜냐면 아무도 와이프랑 애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그러니까 우리 잘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내 자신의 그런 막 그거 욕구 때문에 막 혼자 막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막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가족은 나한테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이제 가족들하고의 라이프에 좀 밸런스를 찾으려고 하고 근데 그게 제가 살다 보니까 계속 그게 플럭추에이트 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서 보면은 어떤 이렇게 한쪽으로 향하는 벡터가 되는데 그 순간에는 모자랐다 늘었다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래서 관식이 같다고 그러죠. 관식이세요? 아내분이? 그 스레드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평 이런 걸 쓰는데 자기가 애순이 같고 옷도 애순이 같이 입으셨잖아요. 그 꽃무늬. 네. 지금 꽃무늬 남방을 입고 계세요. 쓰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되게 제너러스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티날 정도로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나는 관식이는 아닌 거예요, 보다 보니까. 저한테 관식이가 1도 없어요, 보면. 일단 박보검은 아니니까. 김어준.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 많으실 텐데, 김어준보단 잘생겼어요. 네, 제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관식이는 아니고, 근데 또 애순이 또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애순이가 아니라 금명이 남자친구.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레이오프 됐던 적이 있어요. 2009년인가? 이제 지금 회사 오기 전에. 근데 이제 레이오프가 딱 되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와이프가 그러면 되게 걱정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제가 1년을 넘게 놀았어요. 와. 그때 잡잡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힘들었죠. 1년 반인가 거의 잡 없이 지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저한테 한마디를 안 했어요. 뭐 잡을 구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좀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제가 그렇게 되자마자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멋지다. 약간 좀 감동을 받았죠. 와. 그리고 이제 뭐 달라스에 혼자 남겨두고 저 혼자 여기 2년 동안 있을 때도 그때 와이프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혼자서 애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막 나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갈 거야. 애순이 계속 뭐 대학 가고 시인하고. 네. 그러네. 근데 사실 별거 안 되잖아요. 끝에 보면.
그 친구처럼 저도 막 계속 뭐 한다 그러고 이제 와이프는 묵묵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헌신적인 느낌은 아닌데 지금은 그 드라마를 보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도케 씨, 당신은 나는 누가 관식이고 누가 애순이야? 내가 관식이지. 당신 학시지. 학시. 근데 학시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학시도 마지막 그것 때문에 학시가 약간 오히려 더 그죠? 그런 뭔가, 캐릭터가 됐어요. 뭔가 또 레슨을 주는. 전 학시하고 관식이 엄마하고 너무 좋아요. 관식이 엄마가 그 저기 뭐야 계속 걔가 나. 야, 뭐 안중근 후손이 뭐 맞아. 심판 봐도 너 같진 않네.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 캐릭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약간 관식이랑 애순이가 약간 반반 섞인 것 같아. 반반 섞였. 맞아. 성격 안 좋은 관식이. 맞아. 되게 자상한데 애순이. 되게 자상한데 틱틱거려. 학시야. 자상한 학시. 하는 짓은 관식인데 그치? 말투는 학시야. 맞아. 나는 뭐라고요? 난 뭐라고? 성격 좋은 애순이? 성격 좋은 애순이. 애순이 성격 좋지 않나? 안 그래요? 관식이한테는 그치. 힘드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진짜로 관식이가 아니면 나 같은 성격 나쁜 관식이한테는. 근데 그쵸? 딸이 있으면 정말 공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실 때. 저 많이 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펑펑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딸내미 저는 아들밖에 없어서 그런가 약간 좀 그러니까 감동은 있는데 뭐 펑펑 울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딸들도 이렇게 오버랩되고 그러면서 진짜로. 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는 그거 보고 좀 잊고 지냈는데 우리 윗세대 제너레이션들의 그 여성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그런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그 남아서도 사상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 은연중에 되게 오빠랑 저를 차별을 하는 말투와 언행이 많았죠.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저도 되게 잊고 살아서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좀 되게 평등해졌으니까 사실 많이 잊었었는데 그거 보면서 맞아 예전에 그랬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막 전쟁이 나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그 해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애순이 태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60년대 얘기 나오고 좀 지나니까 70년대고 근데 그 삶을 보니까는 70년대생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네. 그쵸. 우리 금명이 나이대죠. 금명이 후배죠. 그러니까. 금명이가 아마 8, 9학번 정도나 그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이게 정말로 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쵸. 우리 살짝 위에.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찡한 포인트들이 좀 있었죠. 갑자기 왜 이렇게 자코의 그 리디얼이에요? 갑자기. 아니 애순이와 관식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내분이 관식이. 시라고. 근데 와이프는 관식이라고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본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사실 내 배우자가 관식이라고 느끼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네, 그죠. 복이라 제가 복이죠. 근데 그 순간순간은 잘 모르는데 지나 보니까 제가 되게 와이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저는 어떤 드라마를 보고서는 굉장히 그 도케 씨와 저의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저는 해방일지 보고 되게 생각 많이 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네, 저도요. 그래서 그 구 씨가 미정이를 추앙하고 그러니까 서로 추앙하는 관계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진짜 미정에게 구씨가 있으면 나에겐 고씨가 있다. 고씨가 도케 씨 성이 고씨거든요. 나에게 고씨가 있다. 고독해가 그래서 나온 거. 고독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인생은 고독한 것이. 그런 드라마 가끔씩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보면은 뭔가 내 삶을 반추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 뭐 또 취미로
하시는 일들 중에 테니스도 있고 골프도 있고 포커도 있고 트레이드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저 스레드 전에 제가 네. 그 평소에 그걸로도 알고 있었지만 네. 이 정확하게 컨택을 하게 된 이유가 네네. 잠깐 그 이야기는 3부에서 아직 뽕을 뽑는구만. 네.